안녕하세요, 인체보감입니다. 동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이라 나쁘고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니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좋다고 믿었던 그 기름들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독이 되는 걸 너무 많이 있는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별로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 구성 비율입니다. 모든 기름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혼재되어 있고 이 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누는데요. 불포화지방이라고만 믿었던 식물성 기름, 생선, 견과류에도 포화지방산은 들어있고요. 삼겹살에도 불포화지방산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은 수소 원자로 둘러싸인 탄소 원자의 사슬로 구성이 되는데 결합 유형에 따라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으로 이제 결정이 돼요. 버터, 코코넛 오일 같은 이 포화지방은 단일 결합으로 수소가 탄소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구조인데 이렇게 견고한 포화지방의 사슬이 열이나 산소 접촉에도 쉽게 산패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관에 안 좋다는 인식이 많은데 실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이로운 역할을 하고 상당 부분에서 필요로 합니다.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호르몬, 비타민 D, 담즙 생성에도 원료를 쓰이고요. 또 두뇌 인지 기능 및 신경학적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오히려 정상적인 뇌 기능에 치명적이게 돼요. 국제학술지에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세계적 석학 조지만 박사가 하신 얘기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질환이 생긴다고 하는 식생활, 심장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입증되었는데도 자존심, 이윤, 편견 등의 복잡한 이유로 인해 과학자, 연구비 지원 기업, 식품회사,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이 가설에 매달리고 있다. 대중은 20세기 가장 큰 건강 사기에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본주의 식품과 의료시장에 일침을 가합니다. 이 외에도 콜레스테롤은 없애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인체 세포와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풍부하게 공급해야 할 최고의 영양소라는 인상 논문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얘기까지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불포화지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의 이제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산이 수소와 탄소 결합에 이게 틈이 있어서 탄소 원자끼리 이중 결합이 생기는데 이 이중 결합이 하나면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이면 다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단일 불포화가 다불포화보다 더 안전하겠죠. 한마디로 불포화지방산은 포화지방산보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열에 쉽게 산패되고 산패된 기름은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불포화지방산을 높은 열로 튀기고 볶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내 가족이 먹는 음식에 이런 기름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실 겁니다. 이 표는 각 기름별 지방산 구성 비율과 발현점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발현점이라는 거는 타기 시작하는 온도인 거죠. 먼저 화학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고 가장 쉽게 산패되는 다불포화 지방산 기름으로는 콩기름, 옥수수유, 현미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카놀라유가 있습니다. 음식할 때 이런 기름들은 가장 먼저 거르셔야겠죠. 그래서 고온에서 요리할 때 가장 좋은 오일 1순위는 버터, 기버터,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고 이 버터와 코코넛 오일이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용하기 곤란한 음식에서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방 구성 비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콩기름, 포도씨유는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기름이에요. 아무리 쥐어짜도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온에서 추출을 하거나 이제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한 이제 가공 기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인위적으로 가공한 기름들이 트랜스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게 나오죠. 그래서 과열하게 될수록 그 수치는 더욱 치솟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 원자가 이중 결합되어서 인공적으로 생산된 지방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배출도 잘 안 되고 복부와 내장 등에 쌓여서 대사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섭취를 해서는 안 되는 기름이죠. 그리고 이런 식물성 기름의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대부분이 GMO 식물에서 추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놀라의 한 80%, 옥수수 콩의 90% 이상이 GMO이기 때문에 고온이 아니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버터를 고를 때는 꼭 목초 사육을 한 그라스페드 버터를 골라야 돼요. 예전 영상에 옥수수를 먹인 소들의 끔찍한 그 고기와 우유를 올린 적이 있는데 다 이런 원료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버터는 목초 사육을 한 그라스페드 버터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버터는 버터를 만든 다음에 다시 낮은 온도에서 녹여서 서서히 끓이면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발현점이 높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음식을 할 때는 기버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라스페드 기버터를 보니까 퓨어 인디언 푸드, 밀키오, 칼레프루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을 수소화시켜서 단단하게 고체 형태로 만든 가짜 버터예요. 그래서 식물성 버터라고 홍보를 하지만 마가린, 쇼트닝 이런 건 모두 가짜 기름으로 전부 트랜스 지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엄마가 마가린에 달걀 노른자 간장해서 밥 비벼 주시던 생각이 나네요. 코코넛 오일을 선택할 때는 유기농인 것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유기용매와 고온 표백 과정을 거친 그 정제 코코넛 오일을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냉압착한 비정제 코코넛 오일을 골라야 산패되지 않은 오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기농 비정제 코코넛 오일을 보니까 어니스트, 비에코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리별 기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먹는 것이 틀리면 약이 소용이 없고, 먹는 것이 옳으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